현장과 대학 전공자들의 간격이 꽤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채용 같은 것들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. 7년 동안 500명 정도가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. 60% 정도가 채용 연계가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좋은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커넥트 재단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윤이라고 합니다. 커넥트 재단은 네이버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 재단인데요.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퓨처 스킬들을 기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코드스코드의 김정입니다. 저는 NHN 넥스트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. 더 잘해보자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3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. 인재가 들어와야 이 기업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들 때문에 스킬 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 인재가 스스로 만들어서 길러지는 속도가 비즈니스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인재 자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을 공익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겠다.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문제 풀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고,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찾아야 되고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게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. 교과서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. 정해진 것들을 잘 딜리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뭐가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기획하고 만들면 이미 그게 안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컨텐츠를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교육 말고, 컨텐츠가 계속 바뀌어도 그게 부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막 섞여가면서 뭔가를 배우고 나가고,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교육의 문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전혀 없거든요.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수능 만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공부에 잘하는 기준이 돼버렸는데,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는 기준이 따로 없다는 거죠. 스스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했어요. 한 100명 이상 모이면 잘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몇 명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자기를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거예요. 자존감이 있는 친구들은 에이 그럼 어때? 내가 할 거 공부하면 되지. 자기랑 비교를 하거든요.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무리 많이 괴롭혀도 자기가 성장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해해요.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, 나 진짜 이 시간 동안 정말 성장했지라는 그 하나가 그냥 모든 거를 상쇄하는.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. 되게 성장을 원하고 이 안에 성장이 있다는 그런 믿음?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생기고,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도구를 자기가 다룰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인데, 교육의 문제, 빈부격차의 문제, 사회적인 문제, 조금 큰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해결해보는, 또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소프트웨어 빼고는 지금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. 하다못해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교육 분야에서도 에듀테크라는 분야가 지금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과 일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욕심 있게 자기 일을 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소프트웨어를 좀 잘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, 지금까지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왔거든요. 앞으로는 개발자가 되지 않더라도 개발을 배워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대상을 넓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더 어린 세대들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,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먼저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. 동화책을 읽는 세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또 필요하냐, 저희가 배웠던 소프트웨어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또 많이 알아야 되고, 개발자들도 사용자들을 많이 알아야 그 접점을 또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. 이번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동료들끼리 정말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과 그 기간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미션을 푸는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 자체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익숙하도록 많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고, 그러면서 옆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주변과 소통하고 내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큼 필요하나, 이런 것들 되게 기준으로 많이 넣었던 것 같고요. 규칙을 거의 안 만들어요. 공간에서 모여서
해서 학습할 거리들만 제공을 해주면서 학교가 아니더라도 배움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. 경쟁 대신에 협력을 하면서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때 이후에 깨닫고 나서는 수업이라는 걸로 형태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90% 이상 드러내고 대신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거를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경쟁하지 말고 같이 협력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 안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자. 그거를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가장 어려운 허들이 뭐냐면 초보 입문용 뭐 책도 있고 강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한두 달 하다 포기하거든요. 그럼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오게 할 수 있는지. 지금은 모바일 개발자, 백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그 틀도 좀 깨보고 싶거든요. 프로그래밍 언어나 환경이랑 상관없이 같이 학습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. 저는 항상 여기가 교육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내가 만드는 모델이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혁신의 마무리는 확산이라고 생각을 해요. 스케일업 되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스트캠프 운영진이나 코드스쿼드 같은 전문가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이 된다면 이 교육 모델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렇게 곳곳에서 참여 가능하고 확산되는 그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. 좀 더 길게 보고 얘기를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결국엔 그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. 그걸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저희는 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만드는 교육 개발자가 된 거죠.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중에는 나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그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